여러분, 오늘 수업은 그래프 차트 만드는 거를 엑셀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엑셀에서 또는 스프레드시트에서 그래프라기도 하고 차트라고 혼용해서 씁니다. 이제 맨 뒤에 어떤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잘 만들어지가 있는 워낙 많은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그 전에 일단 이 그래프가 뭐냐, 어떤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자면 100번의 말보다 하나의 그래프가 낫다. 이렇게 우리 오늘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뭐라고 하죠? 코어 미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우리 정의라고 코어 디피니션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그래프란 것은 뭐냐? 그래프는요, 이 말은 이제 그리스의 그라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적어 놓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래프라고 해서 요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는데요. 또는 통계나 수학에서도 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림을 그래프라 하고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변수라면 이제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어요. 주로 X를 독립 변수라고,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가지는 수가 종속 변수라 하죠. 주로 Y 값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어떤 그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는, 즉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뇌로 받아들이면 뇌에서 이제 인지를 해서 어떤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그래프는 이렇게 2000 그래프로 된 변수가 두 개인 이 상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는 서로 직각으로 교차한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직각으로 XY라는 어떤 그런 대칭적인 각에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해서 하나의 시각화된 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러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의 어떤 응용 부분이나 그 용도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3차원, 요즘 또 3차원 이런 게 유행이 3디미셔널 같은 그래프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일단 3차원 그래프까지만 소개를 할 거고, 더 이상의 차원의 차원 행태는 일단 다음 기회로 보려 하겠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그래프의 목적은 정보를 시각화하여 어떤 가장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그 요약, 한마디로 그 요약하는 거죠. 요약을 해서 우리의 눈과 뇌 체계가 적절히 인지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어떤 그래프를 놓을 때 이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라는 그래프인데 저 밑에 시간이 쭉 나와 있죠. 연도가.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데는 선그래프로 선으로 나타낸 시계열 그래프다. 그래서 선행 시계열 그래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볼 때 캡션을 봐야 됩니다. 이 캡션. 이 캡션은 모든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저 그림 1, 국내 주요 도시에서 관측된 1999년부터 2017년 미세먼지 PM10의 연평균 농도 추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제 가로축이 뭐고 X축이 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도가 Y축 즉 종속 변수가 되어 있고 가로축 즉 연도가 독립 변수로 되어 있고 약 7가지의 그 다음으로 이렇게 축을 봐시면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범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범례를 봐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998년부터 이렇게 쭉 2018년까지 이렇게 어떻게 미세먼지가 지역별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 단위 있죠. 단위. 이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농도라 해서 가로 열고 가로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농도를 넣는 이 매우 중요한 단위를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먹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 단위를 이렇게 무시할 때입니다. 단위가 아주 중요하니까 꼭 단위를 넣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뭐 여기서 뭐 캡션을 쓸 수도 있고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빠질 뻔했다. 그림 1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에 대한 그냥 그림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넘버 1을 적어주는 것이 왜냐면 어떤 한 용지에 그래프가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3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그래프를 설명할 때 그림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넘버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1, 또 그림 2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림 3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그래프에는 그 고유의 번호를 넘버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션 주로 2가지, 제목하고 캡션을 2개 다 같이 쓰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하지만 주로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3차원까지만 그래프 소개한다고. 그죠? 3차원 이제 등고선 그래프 같은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선 그래프죠. 선 그래프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독립적으로 변하는 한 변수의 값을 가로축의 값으로 놓고 이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값, 즉 종속 변수의 값을 세로축의 값으로 놓은 뒤에 그 점들을 이어가서 그린 그래프를 일컫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림 1에서 보여준 그래프가 바로 이런 선 그래프의 대표적인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 그래프의 행색을 가지면서 X축의 값이 시간인 경우,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들의 변화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럼 시계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즉 시계열 그래프는
시계열로 표현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했다는 뜻이고, 가장 대표적인 시계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시장입니다. 그 보통 보면 이제 코스피에 여러분 주식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1분 간격으로 아주 짧은 간격으로 그 시가가 주가가 나옵니다. 저는 한 번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 해서 돈 조금 벌고 이제 그다음부터 욕심 안 가리고 안 합니다. 왜냐면 학자로서 앞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 20년 전에 그랬는데 이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아주 뭐라죠? 너무 연구에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스탑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저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옆에 좀 말이 좀 셌는데 혹시 걱정이 돼서 내가 여러분들 앞날에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좀 당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말했다시피 주식에 이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세대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즉 우리 자기의 돈을 지출하는 그 주식의 대상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와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느낌으로 좋을 것이야, 누가 이랬어 뭐 저랬어 이랬다가는 대부분 99%가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날립니다. 아니 100% 이상 날립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그 주식을 하라고 막 덜 출시는 많은 자산 운용 회사들이 많아요. 아주 많은데요, 90% 이상이 다 사기꾼인들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을 말 믿고 선전하는 걸 따라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투자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만일에 내가 주식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시그래프 같은 이런 그래프 주식 시장 같은 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한 공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 말은 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조금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억을 벌고 싶고, 끝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미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종속적인 어떤 관계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슬픈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대는 제가 예상하기를 주식을 많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꼭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사도 돌아가야 되고 자본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는 근원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요, 이 정도로 제가 줄이겠는데요, 뭐 그래프 이야기하다가 많이 빠져났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참고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 개장 시장을 한번 보통 보면요,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1분당 간격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온다면 전체적으로 약 390개의 데이터가 생산됩니다. 이거를 도표로 본다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죠? 어떤 경력 올라갔다는 말이야. 아까 한 2시간 전에 거부터 올라갔다는 말이야. 내려갔다는 말이야. 도대체
감이 안 와요.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러한 C계열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쓴 있네. 여기 신계열 요 방금 이걸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죠. 이런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이해는 알겠지만은 갱량을 모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프는 어떻게 이야기해 드릴까?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갱량 트렌드도 알 수 있고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인지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C계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등락을 오르고 급락, 등락 이런 거를 시간별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계열 그래프를 쓸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이제 대다수의 경우 시계열 그래프는 X축의 시간을 Y축에 측정된 양을 표시한다. 시간에 따른 어떤 값들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추이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다. 주식 그래프의 Y축은 주가 지수로서 개별 주가를 특정 방법으로 계산해서 얻은 의미의 값이다. 이러한 관례는 순전히 임의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 Y축은 있잖아요. 엄청난 복잡한 프로세싱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공식이 있을 것이고 어떤 특별한 룰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다만 Y축은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X가 올라갔으니까 Y축도 올라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표로 표시된 숫자에 비해 그래프가 훨씬 간결하죠. 그죠? 그거야 백문이 진짜 불여일견이죠. 그리고 과학적 C계열의 대표적인 예로 킬링 곡선이라고 있어요. 있나? 킬링 곡선 여기 있네. 킬링 곡선은요, 우리가 굉장히 사용하는 이제 연도별로 이산화탄소 농도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2005년에 사망했는데, 지금 아들이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하와이, 마누아로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는. 아무튼, 60년 동안 측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들 미쳤다고 했죠, 저 사람. 그런데도 그 꾸준함과 그 어떤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 갱량화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행태로 작물 심지어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중요한 곡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활동과 지구의 환경은 항상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래프죠. 여기 킬링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1958년부터 2019년까지 마우라로에서 측정한 대기 중에 월 평균 CO2 농도이다. 이 자그마한 건 이제 아주 분수가 여기서 하나를 떼가지고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ppm이에요. 여기 보면 단위가 마이크로몰 per 몰이죠. 그리고 CO2의 fraction in the dry air, 분율이 이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분율이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몇 %다. 자, 시간에 따른 CO2 측정값은 표로 구성되었을 때는 의미 있는 갱량성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C계열 그래프를 표현하고 나니 뚜렷한 패턴을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되는 걸 아시겠죠? 그죠? 꾸준히 증가됐다는 거. 벌써 한눈에 또 얼마 정도 증가, 수치가 나와 있죠? 그건 한 ppm으로 봤을 때 한 90ppm 정도가 증가되었다. 연간 농도 변동은 한 5에서 17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요 상상자를 보면 위아래에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January부터 December 요 1년째 있어요. 근데
4월에서 7월까지 높더라 이거죠. 그죠? 이때는 이제 여름철에 식물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흡수 때문에 이렇게 CO2 농도가 많이 높아진 거고, 그죠?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배출을 하니까요. 그리고 성장이 멈추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숨을 덜 쉬고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멈추는 어떤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일린 곡슨이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잘 알아놓으세요. 아주 유명한 과학적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이제 케일린 곡슨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장기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케일린 곡선을 봤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가 연소된 결과로 2억 년에 걸친 공룡 시대에 퇴적된 이산화탄소가 단 몇백 년 만에 방출됐다. 과학기술이 발달로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가속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대기 변화로 어떤 기후변화가 야기될지는 불확실하고, 그죠? 나쁘겠죠, 뭐.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인간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의도하지 않는 지구의 실험은 계속될 것이고, 어떤 재앙이 닥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처럼 측정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중요한 정보 획득 가능하다. 여러분, 재밌는 상식을 하나 드릴게요. 그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는 있잖아요. 부대 어느 지역 문화권에 가더라도 거의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적어도 12군데 이상 있고, 그 노아의 방주에 놓는 수치들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수라는 것인데, 그럼 키워드인데, 노아라는 거는 또 홍수가, 그러니까 어느 기원설의 나라에 가더라도, 어느 문화권에 가도 그는 홍수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펜지에서 옛날 모든 또 문화권을 찾아보면 다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예를 들어서 마추픽추, 잉카 문명에 가면 마추픽추라고 있어요. 맞죠? 마추픽추. 그런 데 가면 다 산에 있어요. 그 문화권 잉카 문명도 그렇고 저기 중앙아시아 심지어 그 노아의 방주 발견한 데 거기도 전부 다 고산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홍수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관계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됐기 때문에 비만 오면 다 썰려가 버려요.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여러분 홍수를 한번 경험을 해보았는지 안 해보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무순기 물입니다. 홍수입니다. 제 눈으로 뚜렷하게 아주 뚜렷이 이 호주에서 몇 번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하루 아침에 폐허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 호주는 전체적으로 평지가 많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감기시설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심하게 비가 내리면 다 썰어가 버리는데 차고 뭐고 집이고 다 썰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당연히 다 썰려가죠. 무섭습니다. 그냥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지금도 호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 재앙은요 엄청난데 이제 그 산중턱에 있는 이 인류의 조상들이 슬슬 땅으로 내려온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자연의 재앙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 진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다른 홍수 외에 다른 어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게 홍수처럼 그냥 한 번 그냥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수시간에 와버립니다. 수시간에 썰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표와 그래프인데요. 자, 이거는 여기 여러분 뭔 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무작위로 추출한 A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생의 수능 100명의 수능 100분율가 졸업 평점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수학 점수 받은 거하고 국어 점수 받은 거하고 졸업할 때의 평점하고의 관계를 한 통계로 내본 거예요. 이제 그래프랑 그려본 거예요. 입학시 수능 성적과 대학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파악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를 쓰느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로 정리한 데이터만으로는 관계 파악이 만만치가 않죠.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만만치가 않죠. 말 그대로.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막대 그래프를 찾더라고 봅니다. 이런 그대로 값을 막대의 높이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학생들 남바의 수의 이제 수학 점수들 제공하는 정보의 측면에서 쓴 그래프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선으로 간 거나 사실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끄면 선이 나오죠. 그죠? 대신 솔직히 말해서 갱량을 알기는 좀 힘들겠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한 그래프에서 함께 나타나기에는 쓴 그래프보다는 불리하다. 뭐 그렇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하기로는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목입니다. 학생들의 수학 100분위 성적과 졸업 평점. 그죠? 자, 그래서 요 어떤 다른 형태로 그러면 학생 수를 여기 갖다 놓고 수학을 여기 갖다 놨어요. 자, 수능수학 100분위 점수별 학생 수 분포. 그 점수별에 어느 정도 이건 조금은 느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 몇 명이 어디에 수학 점수 어디에 포함이라는 게 조금 노력을 하면 좀 알 수는 있겠다. 그죠? 좀 굉장히 보인다. 그죠? 역시 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그린 막대 그래프. 다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점수의 수가 너무 많아. 점수별 값이 들쭉날쭉해서 그 의미를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편이 더 낫다.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분포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히스토그램을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이제 도수 분포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분포.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거죠. 어떤 독립 변수의 값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좀 너무 엄밀히 점수 1점, 2점 따지지 말고 어느 단위 어떤 클러스터를 정해 가지고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뭉탱이로 만들어낸 걸 이거를 도수 분포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00분위로 35에서 39, 42, 44 이렇게 45에서 49, 54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이 몇 점이고 쭉쭉 나오죠.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정리가 되었다. 그죠? 좀 더 깔끔해졌다. 그죠?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른쪽은 수능 수학 100분위 점수대별 학생 수를 나타낸 도수 분포도다. 그렇고 개별 학생들의 값보다도 전체 학생들의 분포를 집중한 것이고 이 도표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 합니다. 히스토그램. 자, 막대 그래프를 5점 구간으로 구성된
구성된 10개 그룹의 점수다. 10개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학생 스스로 그는 히스토그램이고, 히스토그램은 일종의 변형된 막대 그래프다. 그죠? 눈에 좀 많이 들어온다. 그죠? 보통 막대 그래프가 x축상의 특정 값들에 대해 y값 빈도를 나타내는데 반해서 히스토그램은 x축상의 일정 범위라고 했어요. 일정 범위는 빈도를 나타낸다. 알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점수 분포의 모양이 막대 그래프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죠? 아주 이게 그 어떤 그래프의 아주 이제 강점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항이죠. 자, 산포도라는 거는요, 이제 그래프가 아니고 이제 산포도 이제 말 그대로 스케이트 막 흩어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갱년을 알고 싶을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이 산포도를 통해서 갱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서로 대응하는 두 변수의 값으로, 이거는 사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두 변수의 값으로 이루어진 순수상들을 좌표 평면 모두 점으로 표시해가지고 그린 그래프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직접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 차이에 의한 분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학 점수가 좋은 학생일수록 국어 점수도 더 좋은, 수학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질수록 이 한국 국어 점수도 올라가더라 이거죠. 이렇게 뭔가 굉장히 보이더라는 거죠. 그죠? 보이죠 여러분도? 올라갈수록 이쪽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이제 산포도로 하는데요. 자, 한 번의 값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 요거도 꺼진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게 커진다 이건 작아진다 이러면 이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건 이제 상관관계라는 말을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단어로 나왔네요. 산포도라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그럼 상관관계는 뭐 다음에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방금 말했다시피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학 점수하고 국어 점수 대 이렇게 해서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 번호하고 국어 점수하고는 산포도를 찍어 보니까 뭐 딜쭉말쭉 엉망진창이다. 그죠? 도대체 뭔가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낮은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하게 상관관계가 절대적으로 높다 또는 낮다고 하지 않고, 또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는 더 낮다라고 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공부할 때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래프의 목적이 정보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시각화라는 어떤 요약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눈하고 뇌의 어떤 스스로 간의 상호관계에서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빨리 이해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경계가 있고요. 이거는 왜 교재에서 이런 걸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래프의 최대 장점이 시각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남성의 초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라고 저는 감히 남성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독신 여성들이 희망하는 남성 파트너의 연령입니다. 보면은 독신 여성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 상대 파트너의 연령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이거는
독심 남성들이 희망하는 여성 파트너의 연령.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전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여자나 남자나 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관심 있는 것만 저는 관심 있는 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답니다. 남성들이 아주 추악하죠, 그죠? 근데 이게 너 본질이라면은, 이게 남성의 본질이라면은 얼마나 참 슬픕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남성의 속성이 여성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한 어떤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거는 이런 그래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유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상처받는 남성들이 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차원, 이제 3차원이죠. 이게 보면, 자, 봅시다. X와 Y가 나왔는데, T도 있어요. T는 그리고 색깔로 표현을 했네요. 이 색깔이 300도일 때는 남색, 푸른색, 녹색, 이렇게 온도가 증가될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죠? 여기 온도가 가장 높다. 그죠? X가 5, Y가, 그죠? 올라갈수록. 그죠? 그래서, 이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도표에서 쫙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원추가 등고선 그래프라고 하는데 산을 타고 간다 해서 그래프라고 등고선 그래프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3차원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에서 이제 보통 이제 등고선이라고 주로 많이 써요. 이런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두 독립 변수 X와 Y 종속 변수가 T다,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X 값이 중간으로 갈수록 Y 값이 클수록, 그죠?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온도를 컨트롤하려면 이 X와 Y 값을 조절하면 되겠죠. 제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3차원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원 추가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무조건 제목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설명글을 잘 읽으세요. 그 제목에 설명 여섯 가지 커널입니다. 커널이 이유를 처음 보면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요. 사용하여 구한 미세먼지 수농도 감소에 대한 해석해. 그리고 수치해. 그러니까 여기 까만 선이 있고 붉은 선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6가지의 해인데요. 또 6가지 커널인데 해석해갖고 수치해. 그러니까 12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6가지 큰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농도 감소에 대한 건데 이 그래프가 보면은 로그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X축과 Y축의 스스로 몇 개인지 또는 축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며 그리고 그 스케일은 스낵 스케일인지 로그 스케일인지 내가 이미 그거는 로그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축의 수 처음에는 이 제목과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프가 6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미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축의 수, 범위, 스케일 등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은 모두 하나씩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축이 모두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등비수율 즉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항을 하나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등비수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간격이 같은 비로 의미를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여기에서는 1과 10 사이의 간격과 10과 100 사이의 간격, 1000과 100 사이의 간격이 같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는 로그라는 것은 이미 공부하시다시피 수의 자릿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과 일반적으로 스낵 스케일로 나타난 값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많은 경우가 로그 스케일로 그래프를 그릴 때가 매우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다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프에 관련된 소위상에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예인 것 같는데요. 얘가 마지막 예가 아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이제 편차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포리의 몸체 질량과 내 질량 간의 상관관계인데, 이렇게 아주 부분적일 때는 뭔지 몰라요. 그죠? 여기 하나 뚫려 있고, 여기 딱 하나 있고. 이런 데이터의 편차가 너무 클 때 이제 로그 스케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우리가 표현할 때,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표현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경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리의 몸체 질량하고 내의 질량과의 상관관계를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나타내면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에 관련된 주제 또 하나는 이렇게 초의 수와 범위의 수가 세게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가 지금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이 한 그래프에 다 몰아넣고 싶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낸 세로축이 여기 보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두 변수가 서로 다른 단위를 갖잖아요. 이 단위는 이제 잘 적어줘야 됩니다. ppm, ppc. 그래서 이제 한 축에 넣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두 변수, 이 시간, thousands of year에 따라서 80만 년인가? 80만 년 동안 여기 나타냈죠.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CO2의 변화를, 그 어떤 경량을 우리가 한눈에 보고 싶을 때, 한눈에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아니라 한 번으로서 비교를 해서 봐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럴 때에 이러한 그래프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따라 보여주고 했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음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국회의원인데 보면 한나라당이 20대 국회의원인데 뭐 다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구역별로 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긴 거죠. 그죠? 훨씬 이긴. 즉 이런 거 아주 나쁜 그 신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또는 국민들을 해독시키는 그런 보도 매체들, 그런 매체들 있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그런 기득권이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상에서 그래프 같은 거를 볼 때, 또는 이런 지도나 여러 가지 시각적인 걸 보여줄 때 내용과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읽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독서 표현할 때, 수업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러면 사람을 굉장히 해독시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왜곡된 그래프인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시각화된 그래프 또는 시각 표현식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하나를
제가 그 구글 그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 형태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요. 이제 차트 그리는 그 유튜브 영상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 17분, 한 10분의 쪽으로 아주 짧게 요약 아주 잘 해놓은 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개별 과제가 조별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현실상 조별 과제는 조별도 못 고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요. 개별 과제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그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공식이 넣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구글 시프트 아무거나 이 하시와 학습시 관계를 적당한 형태의 그래프로 한번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래프를 이 정도면 나 잘했다 싶을 그런 그래프를 선택을 하셔서 한번 이 과제를 완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but if you want to write essays that inspire. 안녕하세요. 자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차트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엑셀 데이터를 정리하고 집계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쉽게 비교하고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력 높은 그래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에서는 그래프를 차트라는 기능으로 제공하는데 막대 차트, 꺾은 선형 차트, 원형 차트 등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트죠. 그 첫 번째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막대형 차트는 항목별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유용한 차트죠. 2차원과 3차원 세로 막대형 그리고 가로 막대형 차트를 제공합니다. 무작정 가로 막대를 만들거나 세로 막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어떤 차트를 선택할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항목별로 비교해서 설명할 때 세로 막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차트 데이터를 지금처럼 선택하고 삽입 탭을 누른 다음 막대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2차원 세로 막대형, 3차원 세로 막대형, 가로 또는 3차원 가로 막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차원 세로 막대형 범주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차트의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도 변경해 줍니다. 크기를 변경할 때 여기 모서리에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사방으로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동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에 맞는 차트를 삽입한 후 위치와 크기를 지금과 같이 보기 좋게 변경을 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력 있는 차트를 완성하려면 차트 디자인과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차트 구성 요소를 알아둬야 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 차트 영역이죠. 그리고 실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이고요. 아래쪽에 1, 4분기, 2, 4분기 해놓은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파란색 막대가 1, 4분기인지 또는 주황색 막대가 2, 4분기인지를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 설명을 바로 범례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가로와 세로축을
기본으로 작성이 되죠. 가로축을 항목축이라고 하고요. 이 세로축을 갑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성 요소의 이름을 알아둔다면 차트를 편집하기가 수월해지죠. 차트를 삽입하면 이 원본 데이터의 표의 행과 열 중에 항목수가 많은 쪽이 바로 가로축이 됩니다. 현재 표에서는 지점명이 분기보다 항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점명이 가로축이 된 거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행렬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차트 디자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는 엑셀 오피스 365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메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차트를 선택하면 위에 차트 도구라고 하고 디자인 서식 메뉴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아예 차트 도구 메뉴가 사라지고 지금은 차트 디자인 서식 이렇게 메뉴가 뜨네요. 각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버전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차트 도구, 디자인 또는 차트 디자인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행렬 전환을 누르는 순간 어떤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축과 범례의 내용이 서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행렬 전환을 누르면 차트를 지점별 매출 현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 매출 현황을 볼 수 있는 차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차트 제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차트 제목에 커서를 두고 기존 제목을 지우고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현재 시트를 보고할 목적이라면 이미 위쪽에 이렇게 제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저는 차트에는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각각 차트 안에 있는 요소를 편집하고 싶을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차트 요소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차트 요소 버튼은 2013 버전부터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차트 요소를 누르고 전 필요 없는 차트 제목을 없애겠습니다. 체크만 없애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를 위쪽에 넣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차트 요소 선택하고 범례를 선택한 다음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세로축의 단위가 500만원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좁은 감이 있어서 저는 1000만원 간격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세로축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라고 하는 작업창이 열립니다. 지금 기본 단위를 한번 봅니다. 지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기본 단위가 500만이죠. 여기 단위를 1000만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마찬가지로 지수로 표시가 되죠. 상관없습니다. 기본 단위를 변경하고 났더니 최대값이 5천만으로 변경이 되었죠. 단위가 1000만이니까 최대값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세로축의 단위가 1000만원 단위로 변경되었죠. 여기에서 추가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막대형 차트에서 각 지점을 표시하는 이 막대들을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파란 막대를 선택해뒀는데요. 계열 동네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 지점 계열이 되고요. 그리고 수영 지점 계열이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차트를 완성해 두긴 했지만은요, 제가 해운대 지점을 차트에서 빼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차트를 선택하고 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에 사용된 이 표 범위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테두리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테두리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에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차트 영역에서 해운대 지점이 빠져버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상 지점을 이 차트에서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연속 범위 안에 있는 내용만 조정이 가능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을 누른 다음 여기 사상 지점의 체크 표시를 없애고 확인을 누르면 차트에서는 사상 지점이 제거가 됩니다. 다시 추가해 놓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사상 지점 체크하면 다시 사상 지점이 그래프에 추가되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차트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차트가 작성되면 각 계열이 이렇게 기본 색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보고서용 차트를 만들 때 무작정 이쁘다고 알록달록한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강조할 계열이나 요소의 색상으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무채색 또는 아주 연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 차트는 각 지점별로 이 매출 현황을 비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4분기에 동네 지점의 매출이 가장 높으니까 이 차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따로 색상을 준다든지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색상을 각각 다르게 주고 지점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색상형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차트 디자인 색 변경을 누르면 현재 색상형이 아닌 다른 색상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여기에 다양한 색상표 4를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매출 현황에 대한 차트가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이거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인쇄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가 되죠. 자, 지금 딱 보기 좋게 인쇄 상태가 되었네요. 만일 차트 일부가 이렇게 잘려서 인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용 부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인쇄가 되는 경우라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하는 옵션이 있지요. 여기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또는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 여기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열 맞추기가 의미는 없죠. 저는 원래 보기 좋게 인쇄가 됐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른쪽 일부가 잘려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작성된 개체가 작아서 한쪽으로 쏠려서 인쇄된다거나 하는 경우라도 보기 좋게 A4 용지에 인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차트 강좌 세로 막대형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는 2차원 또는 입체감이 있는 3차원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고서형 차트에서는 3차원 차트보다는 2차원 차트를 선호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3차원 차트보다는 2차원 차트로 만드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 다음 강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뜬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과제에서 서치 요거를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대로 그대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그 함수를 넣어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데이터를 내서 간격은 10도 파라나이트이네요. 이네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적당한 그래프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예쁘게 그리고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그래프 있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아주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그래프 있잖아요. 그 좀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는 어차피 우리가 과학 데이터를 내는 거니까 그랬어요. 한번 만들어서 모르면 방금 보여드렸던 유튜브나 그 외에 또 뭐 수천 개의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든지 엑셀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아주 혼자서도 얼마든지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는 모르는 친구한테 잘하는 친구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뭐 같이 밥도 먹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나 엑셀 이거 그래프 좀 가리는 거 가르쳐 달라 하면 아주 쉬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아주 쉬운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닥 힘들지 않을 겁니다. 뭐 한 30분이면 다 비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 개별 과제를 클래스룸에 오늘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대로 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